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육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학의 다코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독자분들이 이제는 거의 500분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500분 가까이 다 오게 됐고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일단 믿고 제 강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은 강의 또 보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해주신 걸 최대한 제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라서 그것들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이 강의를 보는 시간만큼은 절대 아깝지 않게 정말 이 강의 잘 봤다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학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대학생분들 이제 교직과 관련된 교육학 강좌를 듣는 대학생분들 혹은 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사범대학생분들 혹은 공무원 시험과 관련돼서 교육학을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몇 월 달부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교육학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하고 기출 문제는 언제 보는 게 좋고 그런 걸 문의해 주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따로 한 편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그래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교육학 이 강좌를 찍게 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모르진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어렵진 않고 어떤 부분은 뭐 쉬운 내용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뭐 조금 내가 생각하면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뭔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뭐 대학교 때부터 교육학을 좋아했었지만 뭐 교육학 관련된 도서관에 가서 교육평가를 배우면 평가와 관련된 개론서를 한 두 권에서 세 권 혹은 개론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한 몇십 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론서들을 제가 쭉 뽑아서 이제 훑어보기를 한 거죠. 훑어보기를 하면서 보는 게 어, 이 개론서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 개론서에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들 찾아가기 시작했죠. 개론서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결국 개론서도 저기 이제 외국에서 어떤 논문들을 요약해 뭐라 해야 돼 번역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번역 과정에서 그냥 번역만 해놓은 개론서들도 많습니다. 어떤 번역자의 어떤 풀이 과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론서들을 좀 보기 힘들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이해하기 쉽게 도와줬던 개론서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하나하나 모르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러면 강좌들을 제가 쫙 올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이러니 그러면 제 교육학 강좌에 들어와서 이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즉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시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혹은 교육학을 처음부터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제 거를 쭉 따라오면 그 어떠한 강좌보다 세세하게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학 강의를 제가 제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그 단어 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부셔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명확한 이해.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다뤄볼 모형은 바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의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구성주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지주의의 다음에 나온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들을 학습자들 상황에 맞게 다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 단 인정하지만 그래도 타당성은 갖춘 상태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식과 기능들을 상황에 따라서 중요도도 다 달라질 수 있고 혹은 어떻게 분류하는 기준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절대성은 없다. 이게 구성주의 핵심이었고, 두 번째,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냐. 결국 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상황에 맞게 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성주의 모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왔잖아요. 이때까지 뭐 인지적 도제 이론도 나왔고, 인지적 도제 이론,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학습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다음에 뭐 조나센의 모형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스피로가 했었던 인지적 유연성 이론도 했었고,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다 구성주의라는 맥락 안에서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뭔가 비슷한 것도 많고 유사한 속성도 많다. 그래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강좌를 처음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넣고, 그러한 것들은 다 유사하게 공통적인 맥락으로 다 가는 겁니다. 다 비유사하죠.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포인트와 초점이 다른 겁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은 구성주의를 배경으로 하되 보다 예를 들면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가져가냐,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조나센은 학습자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그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 포인트를 둔 거고,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다 유연성 있게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맥락에 맞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에 초점을 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중심 학습, PBL이라고도 하죠. PBL. 문제중심 학습의 포인트는 결국 학습자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포인트고, 오늘 배우게 될 상황학습 이론. 상황학습 이론은 학습자들이 그 배우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지식들일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정제화시켰다. 그냥 실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지식, 혹은 실제적 상황에 쓰이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 상황 속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성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지식들을 객관주의와 비교해서, 즉 객관주의라 하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들과 대비해서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무엇인지 그 강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주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디 포인트를 두냐, 활용이냐, 스피로와 같이 활용이냐, 혹은 전문가의 것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과정이냐, 인지적 도제냐, 조나센의 학습 환경, 학습자들에게 어떤 지식 구성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두냐, 아니면 지식이 상황과 연관성을 보냐, 문제 해결 중심, 문제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둘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이건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하면 보다 구성주의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저한테 많은 질문을 줍니다. 일단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레이버와 웬거가 주장한 상황학습 이론과 앵커드가 제시한 정착학습 이론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둘 다 상황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걸 어디 찾아봐도 잘 안 나온다고 저한테 많은 질문 주십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앵커드의 정착학습 이론은 레이버와 웬거가 주장한 상황학습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앵커드의 정착학습 이론은 맞습니다. 즉, 이 상황학습 이론의 배경으로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이것은 교수학습 모형이고,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것들은 상황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 그래서 학습 이론과 교수학습 모형을 좀 그 이질성을 가지는 게, 교수학습 모형은 그 이론을 적용시켜서 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만들어낼까, 그거에 포인트를 둔 게 앵커드의 정착학습이고, 단 이 앵커드의 정착학습은 레이버와 웬거의 상황학습 이론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앵커드의 정착학습은 그 레이버와 웬거의 상황학습 이론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뭘 중시 여기냐면 어떤 매체적 속성을 다룹니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해되시죠? 거기에 플러스 문제 해결도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매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지적 유연성을 강조한 인지적 유연성,
즉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과 연관이 있고, 문제 해결 중심은 이 PB의 속성과 유사한 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PBL과 같은. 그리고 여기 플러스 뭐다? 기본은 상황 학습이다. 그래서 이 앵커드의 정착 학습 이론은 인지적 유연성, 문제 해결 중심, 그 다음에 상황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학습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모형을 만들어낸 게 앵커드 정착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요소들이 다 조금씩 짬뽕된 거죠. 우리 인지주의 할 때 라이겔로스의 그 정교학 요수 이론 했었잖아요. 정교학 요수 이론은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간의 목표별 수업 이론, 그 다음에 뭐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브루너의 발견 학습,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결합돼서 종합돼서 짬뽕 형식으로 된 게 바로 라이겔로스의 정교학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드도 조금씩 그 각각 학습 이론들을 따와서 그 학습자들이 보다 더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든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뭘 강조했냐고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상황 학습 이론이 가장 큰 바탕이 되고, 두 번째 매체입니다.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상황 학습 이론이 바로 정착 학습 이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명확한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고, 상황 학습 이론과 앵커드의 정착 학습 이론을 한번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 부셔버릴 만큼 명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상황학습 이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배경, 탄생 배경, 그리고 정착학습 이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넘어가기 앞서서 상황학습 이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번 배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 겁니다. 자, 학교는 인위적이며 제한적인 사고를 키우는 곳이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제한적 사고를 키우는 곳이었다. 따라서 실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실제적 사고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뭔 말이냐?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맞잖아요. 우리 교육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지식 전달 위주로 뭔가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교육 현장은 그렇고 수능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맥락석이 제거된 비실제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예시를 들면, 우리가 국어 수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문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문법에 대해서 의문론을 배우면 예를 들면 어떤 발음이 무슨 발음으로 바뀐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솔직히 실제 현장에서 이 지식들을 어떻게 쓰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학 하시는 분들 유전형질 아니면은 돌연 이거 세포의 어떤 분열 과정, 그런 것들 배우는데, 아니 결론적으로 그렇게 심화된 내용을 하면 그게 우리 이 사회 현상, 우리 현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런 것들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맥락석이 제거된 채 단순히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식 전달 수업, 그 이론의 어떤 전달 위주에만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제거된 채, 이 지식은 항상 맥락 안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맞죠? 맥락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정제해서 뽑아낸 게 지식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지식만 가르치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학습자들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도도 낮고, 학습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 지식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학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라도 학습을 실제와 유사한 맥락의 제공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 바로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즉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 못하니까,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쓰일 수 있도록 학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황학습 이론의 정의를 한번 보면, 상황학습은 실제 생활에서 다루어지는 실제적 과제를 실제 사용되는 맥락과 함께 제시하여,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실제가 나오죠. 상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다루어지는 과제를 실제 사용되는 맥락, 그게 집에서의 어떤 형과 동생, 집안에서의 맥락일 수도 있고, 혹은 도서관에서의 맥락일 수도 있고, 혹은 PC방에서의 맥락은 다양하잖아요.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맥락과 함께 제시해서 어떤 지식을
그 실제적인 맥락과 함께 제공해서 뭐 마트에서의 맥락이라든지 그런 실제적 맥락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상황학습 이론은 우리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 상황적 속성과 연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다 강조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지식과 상황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그리고 지식과 상황이 결합된 걸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냐. 거기에 초점을 둔 모형이 상황학습 모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외워보시죠. 정의는 항상 외워야 됩니다. 상황학습 이론이란 실생활에서 실제 다루어지는 과제, 이게 핵심이죠. 실제 다루어지는 과제, 실제 사용되는 맥락과 함께 제시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적용 전이는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 상황학습의 목적도 뭐냐? 지식이 적용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단 어디서? 일상생활 속 안에서 적용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한다. 어떻게? 실제적 과제와 실제적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그게 거기에 어떻게 그걸 구현해내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상황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상황학습 정의를 외워주시고 이해되시죠? 이때 이 상황을 굳이 만약에 영어로 우리가 번역해 본다면 situation 있잖아요. situation.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situated. 그러니까 상황 학습은 situated learning이겠죠. 그리고 situation. 야, 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야, 니 지금 그게 뭔 상황인데, 니 지금 뭐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시츄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혹은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상황. 그래서 지식이 다루어지는, 지식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그걸 포인트를 둔 것,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 실제적인 상황, PC방의 상황, 친구랑 노는 그 상황, 그런 것에서 활용되는 지식, 그것이 바로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둔 게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조금만 더 다뤄보고 상황학습 이론에 대해 적용시키는 방법들, 이제 총 4-5가지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